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기국어 천재가 말하는 외국어 배울 때 꿀팁 5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제가 어떤 언어들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제르바이잔어, 제 모국어거든요. 아제르바이잔어. 두 번째는 터키어, 세 번째는 러시아어, 네 번째는 영어, 다섯 번째 한국어, 이렇게 5가지인데요. 그 외에도 저는 우즈베키스탄어랑 카자흐스탄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5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 출신국 아제르바이잔인데요. 거기에서 아제르바이잔어라는 언어가 따로 존재해요. 저는 그 아제르바이잔어를 배우면서 자랐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제르바이잔은 옛날에 소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러시아어를 접하게 됐어요. 이렇게 저는 자동으로 2가지 언어를 배우게 됐죠. 아제르바이잔어랑 러시아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아주 가까운 나라 터키가, 튀르키예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우리는 튀르키예 또한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제르바이잔어랑 튀르키예어가 매우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튀르키예어를 어릴 때부터 많이 접했고 또 튀르키예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튀르키예 또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네 번째, 영어예요. 저는 영어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학교 과정 중에 들어가기도 했고 영어를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어릴 때부터 이제 습득을 해가지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선택했던 과가 언어 관련된 학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어를 더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저는 4가지 언어를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어. 저는 한국어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배웠어요. 왜냐하면 저의 전공이 한국어, 영어, 통번역이었거든요. 저는 2007년에 아제르바이잔 외국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전공이 한국어, 영어, 통번역과였어요. 그때 1년 정도 한국어를 공부하게 됐고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조정학생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어요. 한국에 유학을 와서 여기에서 1년 정도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어를 이제 배우게 되고 대학원까지 모두 한국어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는데 그때는 제 전공 논문조차 저는 다 한국어로 작성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저는 그 과정에서 정말 한국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5가지 언어를 배웠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면서 느꼈던 좀 꿀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Salam, adım Ahmet ve Rahil'dir. 15'deki Cənubi Koreyada yaşıyorum. Koreyada əsas işim burada Azərbaycanı tanıtmaq və burada yaşayan xaricilərin rifahını yaxşılaşdırmaqdır. Merhabalar, ismim Rahil. Artık 15 senedir Güney Kore'de yaşıyorum. Ben Güney Kore Adalet Bakanlığı ve Kadın Aile Bakanlığı gibi kurumlarda çalışıyorum. Came to Korea in 2008 as a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 My biggest passion is to promote Korea, Korean history and culture in Для нас я приехала в Корею 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я здесь занимаюсь ролью матери, учителя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Корея для меня почти что второй родной дорог. 그러면 첫 번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많이 말하기 전에. 저는 사실 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한번 친구 만나면 진짜 3-4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당연히 언어를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옛날에 웃긴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 건데 옛날에 기숙사에 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학생으로 와서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숙사에서 외국인 친구, 몽골에서 오신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앉아서 이야기를 8시간을 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저도 그 친구도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 친구는 영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할 때 한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는 한국어로 이야기를 8시간이나 했다는 건 정말 웃겼던 그런 기억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언어를 많이 쓸수록 알이 는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조금 난 언어에 미숙하다고 그걸 안 쓰면 안 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부딪히라고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만약에 가능하면 주변에서 클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언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그 클럽을 만들어서 같이 책을 읽는다든지 같이 영화를 본다든지 내용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식으로 주제를 이어가다 보면 더 이상 그 언어에 집중하지 않고 내용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언어는 내용을 집중했을 때 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에 집중하면서 공부하시면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왔다 이렇게 느낌을 받으시게 또 언어가 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또 많이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국어 플레이리스트예요. 제가 노래를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했던 건 어떤 거냐면 다양한 제가 좋아하는 나라의 언어로 된 노래를 찾아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어폰으로 그 나라 말로 된 노래를 들어요. 그리고 한 번씩 그 가사를 다운받아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씩 이렇게 배워보고 나중에 그 노래를 계속해서 다시 듣다 보면 그 가사들이 이제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거를 영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영화는 길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기는 어렵지만 노래는 계속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언어 카드 게임 제작이에요. 이거는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하셔도 좋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언어 카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나이가 이제 큰 아이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이라면 문장이 들어간 카드들을 만들어서 그 카드를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그 언어로 설명하는 식으로 이어서 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꼭 자녀를 두시지 않으셔도 친구들과 같이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과 같이 하실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고 자막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것을 한국어 배울 때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 자막을 넣고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의 명장면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 처음에 자막을 넣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자막을 지워요. 자막을 지우고 아까 얘기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지? 그걸 한번 똑같은 발음으로 똑같은 억양으로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명대사를 했던 그 영화 배우의 언어 방법을 똑같이 습득할 수 있어요. 똑같이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내용, 그 영화나 드라마가 사투리나 이렇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내용이면 안 되겠죠. 조금 무겁스러운 표현들을 사용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훨씬 내 말투가 좋게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한국어를 처음 배웠을 때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이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 한국어가 안 돼서 대학교 공부를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언어가 안 되니까 일상생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한국어로 된 어린이들을 위한, 아기들을 위한 그런 동화를 우리나라 말로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동화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학당에 있는 선생님들께 찬성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셨는데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화면에 그 사진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보시면 단어는 많은데 어떤 단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어떤 뜻의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외국인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많이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나는 탐욕스러운 개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번역했는데, 사실 욕심이 많은 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때 그 많은 한국어 단어 중에 어느 게 적합한지 몰라서 탐욕스러운 게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그만큼 처음 외국어를 접하실 때 정확한 언어 표현이 어떤 건지 몰라서 실수하기 마련인데, 그거를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제일 많이 도움됐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저의 글쓰기 능력 또한 많이 향상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보고서를 쓰거나 여러 가지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도 이렇게 글쓰기를 많이 하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이렇게 5가지 키워드로 저의 외국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